자, 절대봅니다. 과학기술 첫 번째 질문. 굉장히 정보가 많은 질문이죠. 이런 건 부분 연계라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물은 공기 중 이산화탄소에서 얻는 탄소와 산소를 제외하면 나머지 대부분의 영양 원소를 토양에서 얻는다. 뭐 이러고 있어. 자, 그러니까 지금 영양 원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탄소, 산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은 토양에서 얻는다. 그냥 당연히 토양이 더 중요하겠죠, 그죠? 읽을 때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이미 기출에서 탄소나 뭐 산소 이런 것들은 다뤄본 바가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이런 건 알죠. 그쵸? 이산화탄소, 산화 두 개, 탄소 이런 뜻이에요. 이 정도는 알자고, 혹시나 몰랐으면. 자, 어쨌든 지금 약간 나머지 대부분의 영양원소를 토양에서 얻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중인 것 같아요. 뭘 얻을까? 토양은 식물 뿌리와 미생물이 무기 영양소를 얻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복잡한 생태계래. 근데 뭐 어려운 말 아니고요. 그러니까 식물만 필요한 게 아니고 미생물도 필요해요. 무기 영양소. 지금 여기는 이 무기 영양소가 이 나머지 대부분의 영양소 얘기하는 것 같아. 그지? 그렇지만 식물과 미생물이 상호 이익을 위해 공생하기도 한대요. 일단은 지금 이 지문의 주인공은 누구겠니? 식물 아니겠니? 시작할 때부터 식물은 하고 들어갔잖아. 그러면 이 식물이 미생물과 공생하는 식물에 대하여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점점 좀 글 테마가 좀 좁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 식물은 탄수화물 같은 유기양분을 미생물에게 공급한대. 오케이. 이게 공생이라니까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겠지, 그지? 탄수화물 같은 유기 양분을 미생물한테 공급해. 그리고 미생물은 식물이 토양의 양분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오케이. 일단 그렇대. 자, 우리가 여기서 독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면, 잘 봐. 식물이 일단 무기 영양소를 토양에서 얻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식물이, 지금 미생물이랑 식물이 토양에서 무기 영양소를 얻거든? 근데 식물이 갑자기 유기 양분을, 이거 유기가 무기가 뭔지 정확히 몰라도 유기 양분을 미생물한테 준대잖아? 그렇지? 오케이, 이해되죠? 그럼 미생물이 지금 도와주는 이 토양의 양분은 뭐겠니? 무기 영양소겠죠? 그죠? 그러니까 미생물이 지금 식물한테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왜? 우리 주인공은 식물이니까. 그러니까 식물과 미생물을 동등하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얘한테 미생물이 뭘 주냐면 무기물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준대요. 이해돼? 어쨌든 이 미생물이가 뭔가 뭐 전달을 해주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 무기 영양소라는 거를 웨폰 아니고요. 자, 일단 그렇다는 얘기지, 그지? 얘가 이걸 도와준다는 거야, 미생물이가. 자, 이래 놓고 하나 배경지식 하나만 넣고 갈게. 무기물과 유기물에 대해서야 들어는 봤을 건데 계속 뭐가 정확히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 기회에 좀 생각을 해놓고 갈게. 원래 이게 과학적으로 막 무조건 딱 이런 것이다 막 이렇게 정해진 선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쌤도 이제 공학, 물리, 화학 뭐 이런 것까지 공부한 사람이지만 이걸 이제 그냥 가벼운 수준에서 던져주자면 이래 엄밀한 정의는 아닌데, 일단은 무기물이랑 유기물의 차이를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 유기물은요, 이 말 자체가 생명체의 어떤 이런 걸 뜻하는 거야. 그래서 생물의 뭐 대사 과정이든 뭐 화학 반응이든 뭐 이런 거 안에서 돌아가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약간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걸 유기물이라 그래요. 사람으로 치면 이제 약간 먹는 개념들이야. 오케이? 그리고 무기물 같은 경우는 약간 자연 상태 그대로에서 나오는 광석이나 물, H2O 얘기하는 거야, 물.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건데, 뭔 느낌인지 대충 알겠죠? 그죠? 우리가 보통 영양소라고 생각을 할 때 제일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는 일단 밥이나 고기 막 이런 거잖아. 그런 걸 유기물이라 그러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구분을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불에 탈 수 있는가?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유기물은 불에 타는 개념이고요. 얘는 불에 타질 않아요. 이 정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광석이나 물이나, 우리도 철분 이런 거 필요하잖아. 철분제 이런 거 먹잖아.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무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둘 중에 뭐 하나가 안 좋고 뭐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그런 느낌으로 다르다.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같은 뭐 이런 정도 생각해 주면 돼요. 탄단지 뭐 이쯤 되는 거로. 탈 수 있다, 아니다, 이 정도로 생각해도 되고. 오케이? 네. 어느 정도는 알고 가자고. 저런 용어들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래서 미생물이 지금 식물의 무기물을 먹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도와주는 그런 개념이다. 자, 식물의 필수 원소 중에서 식물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9종류를 다량 영양소라고 한대요. 네, 다량 영양소라고 해요. 자, 그런데 아무래도 여기에 뭐 탄소나 산소 이런 건 들어갈 것 같은데, 그지? 이 중 하나인 질소는 식물의 단백질, 핵산, 엽록소의 구성성을 쓰이기 때문에 네, 뭐 이것저것 다 쓰인대요. 저거 뭐 머릿속에 지금 넣어야 될 건 아닌 것 같아. 식물의 생장에 큰 영향을 미쳐요. 네, 대기의 78%가 질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오케이, 야, 대기는 공기죠. 그죠? 공기 여기 있잖아. 그지? 대기 78%가 질소야. 그럼 대기에서 공급받으면 되잖아. 이산화탄소처럼. 그지? 근데 질소 분자는 두 개 질소 원자가 매우 안정된 삼중 결합으로 되어 있어요.
자, 삼중결합이라는 거. 우리 그 기출인데요. 작년에 나왔던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런 거 나온 거에서 공유결합에 대한 내용이 나온 적이 있어요. 플라스틱 중합이라는 지문에서. 같이 좀 봐. 배경 지식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내용인 거야.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두 개의 질소 원자가 매우 안정된 삼중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생물체는 질소 기체를 직접 이용할 수가 없대. 오케이. 자, 질소 원자 두 개. 자, 이게 지금 질소 기체의 형태인 거야. 이런 덩어리들이 N2라고 하는데요. 이런 N2들이 엄청 이렇게 쭉쭉쭉쭉 알갱이처럼 돌아다니는 이런 상태를 질소 기체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너무 안정된 삼중결합. 삼중이니까 뭔가 좀 세겠지? 그래서 대기에 있는 걸 사용하지 못한대. 오케이?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의 질소를 얻으려면 지금 계속 질소 거리고 있지. 무슨 소리야? 아까 읽었던 이 무기 영양소 이거 있잖아. 그지? 토양의 양분 어쩌죠 이거 있잖아. 이거 누가 도와준다고? 미생물이 도와준다고 그랬지. 그럼 갑자기 질소 거리네. 그럼 이거 누가 도와줘야 되는 거야? 그렇지. 지금 이게 이 식물은 대기에 있는 질소를 활용할 수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미생물이 이걸 도와주나 봐. 질소 먹는 거 도와준다고. 돼요?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질소를 얻으려면 공기 중에 존재하는 질소 분자를 반응성이 높은 질소 화합물인 다른 질소 화합물로 만드는데요. 암모니아나 질산염 같은 거로 변환해주는 질소 고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지? 자, 그리고 이 질소 고정을 누가 하겠냐고. 이걸 당연히 미생물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되죠? 이래야 이쁜 글이겠지. 그지? 방금 미생물이 도와준다며. 그럼 이걸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 질소가 공기 상태에 있거든. N2가. 근데 이거는 사용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암모니아나 여기도 질소 하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NO3- 뭐 이런 식으로 형태가 있는데 이런 건 사용하기가 좀 편한가 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준 걸 누가 하는 거야? 우리의 미생물이 하겠다. 이런 얘기겠네. 됐죠? 자연 상태에서의 질소 고정은 주로 생물학적 질소 고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대. 자, 이거 누가 하겠냐고. 그지? 미생물이 하겠지. 이는 질소 고정 세균이. 자, 이 말이 들어와야 돼. 질소 고정을 하는 세균. 다른 말로 미생물인 거지, 그지? 그럼 지금 얘랑 누구랑 식물과 공생을 하는 거겠지. 돼요? 질소 고정 세균이 가진 질소 고정 효소의 촉매 작용에 의해 질소가 암모니아가 된대. 자, 이 환원된다나 촉매 작용 이런 것들이 효소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할 수 있어도 일단 큰 틀에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질소가 암모니아가 됐대잖아. 그치? 아까 질소 이거 사용 못했는데 암모니아 형태나 질산염의 형태로 바꾸면 사용할 수 있다며. 그래갖고 지금 이걸 누가 해준 거야? 우리 세균이 해준 거지. 되죠? 환원된다 이런 것들은 그냥 체크나 해놓고 모르겠으면 효소 이런 건요, 여러분 생물에서 나오는 효소는요 그냥 뭐뭐 하는 것 이런 거예요. 굉장히 많은 효소가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일꾼들 같은 거라 생각하면 돼요. 질소 고정 효소는 철 단백질과 몰리브덴 철 단백질이란 두 개의 성분을 구분할 수 있대. 아이씨 뭐야 이게 몰라. 자, 둘 중 하나만으로는 촉매 활성이 안 돼. 자, 촉매 활성이 안 된다는 건 뭔 소리예요? 질소 고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한 질소 고정이라는 게 뭐야? 질소 고정은 N2를 이 형태로, 이 사용 가능한 형태로 바꿔주는 것을 질소 고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이게 되려면은 두 개의 이 철 단백질이랑 몰리브덴 철 단백질, 이 단계 두 개가 다 있어야 된대요. 괜찮죠? 오케이? 됐지? 그리고 이거 두 개를 지금 누가 공급할 거란 말이야? 질소 고정 세균이가 저걸 공급할 거란 얘기야. 자, 그럼 철 단백질은 뭐 하냐? ATP를 분해하여 얻은 에너지를 이용해서 몰리브덴 철 단백질의 전자를 공급한대. 쌤, 이거 안 돌아갔어요. 뭐 대충은 알지만 몰라도 이게 중요하냐 이 말이야. 지금 일단은 미생물이 질소를 NH3로 바꿔주는 중이잖아. 그지? 그 큰 틀에서 내가 볼 수 있어야 되겠어. 그걸 누구한테 줄까? 식물한테 줄 거라고. 철 단백질은, 자, 이 철 단백질은 뭐야? 이 효소의 촉매 작용에, 그지? 효소가 이거 두 가지가 갖고 있는 거야. 철 단백질은 에너지를 여기 전자를 공급해준대. 전자를. 오케이? 몰리브덴 철 단백질이라는 이 이름 못생긴 친구가 전자가 필요한가 봐요. 오케이? 그 전자로 뭘 하느냐? 질소 기체를 환원시켜 암모니아를 만든대. 야, 그러니까 이게 철 단백질이라는 친구가 있고 몰리브덴 철 단백질 이런 친구가 있거든. 근데 얘는 에너지를 해가지고 전자를 얘한테 줘요. 근데 이 전자가 왜 필요하냐면 이 전자가 있어야 이거로 바꿔요. 이렇게 돼? 전자가 있어야 이 질소를 NH3로 바꿔준대. 전자가 필수다. 그래서 이거 둘 중 하나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네. 괜찮죠? 철 단백질과 몰리브덴 철 단백질은 모두 산소 분자에 의해 빠르게 비활성화돼요. 오잉? 비활성화되는 건 지금 필요한 내용이 아니죠. 그죠? 그럼 방해하는 거잖아. 그럼 산소 분자가 안 좋은 거네. 뭐 그런 생각이 들어. 그지? 철 단백질이 산소의 활성이 반으로 주는데 걸리는 시간인 반감기는 30초에서 45초래. 자, 여러분 이런 거 읽을 때 그냥 30초라고 읽습니다. 30초로 읽으면서 산소가 있잖아? 그러면은 철 단백질이 30초 만에 반띵이 돼요. 반으로 줄어요. 오케이? 그런 걸 반감기라고 그래. 반으로 감소하는 기간이라는 뜻이야. 몰리브덴 철 단백질의 경우는 10분이래. 10분 지나면 반토막이라. 그럼 철 단백질이 진짜 빨리 사라지네, 그지?
이러한 비활성화는 되돌릴 수가 없어서 질소 고정은 산소가 없어야 된다. 오케이, 너무 쉬워, 그지? 산소가 없으면 된대. 산소가 독이네, 질소 고정할 때. 오케이? 산소가 있으면 어때? 얘네들이 다 타격을 입어요. 얘도 타격을 입고 얘도 타격을 입어요. 됐죠? 그런데 질소 고정에는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오, 그렇구나.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 이것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해의 영역으로 끌어내려보자고. 왜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할까? 우리 아까 이게 삼중 결합으로 되게 안정적이고, 그지? 되게 단단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끊어내는데 되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가 봐. 그지? 이 에너지는 산소 분자가 존재할 때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세포 호흡 과정을 통해 생산된다. 아이씨, 뭐야? 야, 산소 분자가 존재할 때, 호흡할 때, 그지? 호흡할 때. 호흡은 산소를 호흡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지금 이게, 방금 산소가 있으면, 산소 O2죠, 그죠? 산소가 있으면 철 단백질이가 안 좋아진다며. 그지? 줄어든다며. 반토막이 난다며. 30초 만에. 근데, 산소 분자가 있어서 호흡을 할 때 에너지가 생산이 된대요. 이러면 지금 산소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동시지. 산소가 있으면 철 단백질이랑 몰리분된 단백질 이게 감소해요. 근데 산소가 있어야 에너지는 또 생산이 돼요. 이씨, 그럼 이거 뭐 없을 수도 없고, 그지? 산소가 없는 환경이면 산소가 없으면 에너지 생산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런 게 뭐야? 이런 걸 딜레마, 역설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이도저도 할 수가 없잖아, 지금. 산소를 줄일 수도 없고. 그지? 생물체는 질소 고정에서 산소와 관련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개발했는데, 질소 고정 세균의 하나인 뿌리옥 세균과 콩과 식물의 공생이 대표적이다. 이러고 있어. 오케이. 자, 지금부터 좀 본론적인 내용이 나오나 봐요. 그죠? 뿌리옥 세균이란 친구가, 얘는 원래 질소 고정하는 애야. 근데 콩과 식물이 하필이면 콩과 식물이어야 되나 봐. 그지? 그런 식물이 공생을 하면서 이 딜레마를 해결하겠대요. 그죠? 이 딜레마는 지금 산소를 늘리면은 에너지는 있지만 단백질이 정작 죽어서 질소 고정을 못하고, 산소를 줄이면 단백질은 살아나지만 에너지가 오히려 줄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걸 해결해 보겠대. 오케이? 자, 질소 고정 세균의 대부분은 토양에서 독립 생활을 하고, 오케이, 네, 일부만이 식물과 공생관계를 형성하는데, 뿌리혹 세균은 그 일부인가 보죠, 그죠? 한정된 종류의 숙주 식물로 하여금 뿌리혹을 형성하게 하여 공생한다. 자, 이 한정된 종류의 숙주 식물은 당연히 콩과 식물이겠네요, 그죠? 뿌리혹 세균은 토양 속에서 단독으로 생존할 때는 질소 고정 안 해요. 자, 지 혼자 있을 때 질소 고정 안 해요. 오케이? 근데 공생을 하면은 질소 고정을 한다. 이런 얘기네. 괜찮죠? 그러니까 지는 별로 필요가 없나 봐. 콩과 식물의 뿌리혹 안의 세포 내에서 박테로이드라는 형태로 존재할 때만 질소 고정을 한다. 오케이. 자, 그림을 딱 봤는데 어지럽기만 해. 그죠? 그리고 읽어보니까 내가 지금 읽어본 그런 내용들이 아닌 것 같고, 박테로이드 방금 보긴 했는데, 그림 보기가 너무 싫죠. 그죠? 자, 일단 지금 이건 도움이 안 되니까 내 머릿속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뿌리혹 세균이라는 A라는 친구가 있거든? 얘가 혼자 살 땐 질소 고정 안 해요. 질소 필요 없나 봐. 그지? 근데 얘가 뿌리로 들어가가지고, 뿌리혹에 들어가서, 뿌리혹이 뭔지 잘 모르겠죠? 뿌리에 난 혹인가 보지. 뿌리혹 안에 박테로이드를 진화하나 봐. 박테로이드가 되잖아? 그럼 얘는 질소 고정을 한대요. 됐죠? 일단 어려운 내용 아닌 것 같아. 뿌리혹 세균은 ATP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대사 연료인 탄수화물을 콩과 식물로부터 흡수한다. ATP 아까 나왔었죠, 그죠? 이런 거 기억 안 나면 돌아가는 겁니다. 읽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디 나왔지? 하고 쓱 눈 돌려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는 건 좋아. 아, 여기 있네, 이러면서. ATP가 있어야 에너지가 생기면서 이 인과가 시작되는 거였죠, 그죠? ATP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탄수화물이 필요해요. 탄수화물 유기질이었죠, 그죠? 유기물질이야. 그래서 이런 거는 콩과 식물로부터 공급을 받아요. 오케이? 왜? 땅에는 그런 게 별로 없거든. 그래서 식물은 연료를 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 시작하는 포인트가 콩과 식물이 탄수화물을 공급한다. 그지? 그러면은 이 뿌리옥 세균이 ATP라는 에너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낸다. 뭐 이런 거지, 그지? 질소 고정을 수행하여 생산한 암모니아를 콩과 식물에게 공급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유기물을 받고 암모니아를 공급한다. 이게 처음 시작할 때 나왔던 그 구도죠. 처음 시작할 때 유기양분을 미생물에게 공급하고, 그지? 미생물은 뭐를? 토양의 양분. 근데 우리가 읽었던 무기영양소, 즉 질소를 더 잘 할 수 있게 이 NH3 형태, 암모니아 형태로 바꿔서 공급한다라는 처음 시작할 때랑 수미상관적인 느낌이죠. 좋아, 일단 됐어. 자, 그림을 다시 한번 훑어봤지만 아직 나온 내용이 아니고요. 콩과 식물은 뿌리혹 세균과 화학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뿌리혹을 형성한다. 자, 아까 일단 나왔던 뿌리혹, 그리고 이 안에 뭐? 박테로이드라는 형태로 지금 우리의 뿌리혹 세균이 A가 얘로 진화하는 그런 느낌이었어. 그리고 얘를 진화해야 걔네가 이제 질소 고정을 하는 그런 얘기였죠, 그죠? 내 머릿속에 질소 고정은 질소를 NH3를 바꾼다. 이런 게 질소 고정으로 돼 있는 것 같아, 머릿속으로. 그지? 콩과 식물의 뿌리가 뿌리혹 세균을 끌어들이기 위한 화학 신호를 보내요. 야,
와 이러면서 막 신호를 보내봐. 1번.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제 이런 1번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인과를 내가 더듬을 수 있게 돼요. 화학 신호를 내보내면 토양 속 뿌리옥 세균이 그래 이러고 와 그래서 반응해서 뿌리 털에 결합을 해요. 오케이. 뿌리가 있으면 뿌리 털이 나와야지. 그지? 그 털에 결합을 한대. 자, 그림을 봤어. 그림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뿌리옥 세균이 뿌리 피층은 피부층 같은 거겠지, 그지? 겉층이겠죠. 뿌리 피층의 세포 분열을 촉진시키는 물질을 방출한대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와서 붙었고요. 붙으면은 뿌리 피층의 세포 분열을 촉진시켜요. 오케이? 그러면 뿌리털의 끝이 굽어져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세포 분열하고 있는 거 길어지는 거야. 길어지면서 굽어지나 봐. 그리고 세포벽의 일부가 분해되어 세포막이 함입되면서 가느다란 관 형태의 구조인 감염사라는 게 만들어진다. 오케이. 자, 어쨌든 지금 이거요. 다 세포 분열이 그냥 많아진 거예요. 길어지면서 구부러진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지금 이게 뿌리털이 원래 있었는데 뿌리털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되죠? 이 뿌리혹 세균 때문에 그래서 굽어지고 세포벽이 약간 뭐 함몰되면서 관 형태의 구조인 감염사라는 게 만들어진대. 자, 그림을 보니까 아유 이 그림 너무 작죠, 그죠? 감염사가 이제 이게 안에 들어있는 이 파여있는 이 부분인 것 같거든, 그지? 감염사가 왜 만들어질까? 감염사는 뿌리의 피층을 통해 안쪽으로 신장하며 길어진다는 뜻이죠. 이를 통해 세균이 식물 뿌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들어가려고 있는 거네요, 그죠? 감염사는 입구네요, 그럼 입구. 그지? 이 식물 뿌리 안으로 우리의 뿌리옥 세균이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그지? 그럼 들어가면 뭐가 있어야지? 진화하겠지. 돼요? 감염사에 있던 세균은 피층의 세포의 세포질 속으로 들어가서 질소 고정을 수행하는 박테로이드로 발달해. 그치? 내가 기다리던 말이야. 얘를 진화하고 그럼 이제 질소 고정을 해야 돼, 그지? 세균에 감염된 피층과 내초의 생장이 계속되어 하나로 합쳐서 뿌리혹이 된다. 이러고 있어. 자, 세균에 감염됐다. 자, 이거 나쁜 거 아니죠, 그죠? 지가 자발적으로 원해가지고 야 일로 와 이런 신호를 보낸 거니까. 세균에 감염된 피층과 내초가 뭐예요? 관따발 기둥의 가장 바깥층이래요. 자, 그림을 한번 보니까 이 내초 여기네요, 그죠? 여기 바깥쪽. 이쪽이 내초래요. 여기 있는 거 이게 얘랑 같이 점점 무럭무럭 자란대요. 이해돼? 무럭무럭 자란대. 지금 머릿속에는 지금 이 세포 분열 촉진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럭무럭 둘 다 자라가지고 뿌리혹이 된다. 오케이? 피층과 내초의 생장이 합쳐서 뿌리혹이 된다. 자, 이게 이 덩어리인가 봐. 그지? 뿌리혹은 식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고 탄수화물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질소 화합물을 식물 전체에 보내기 위해서 뿌리 중심의 관따발 기둥으로 관따발 조직을 발달시킨다. 이러고 있어요. 자, 이게 뭐야? 이거 통로예요, 통로. 그치? 통로가 필요할 거 아니야. 보내고 받기 위하여 탄수화물을 받고, 그지? 그 다음에 질소화합물 NH3를 식물한테 보내기 위한 통로가 필요하다는 게 관따발 기둥인 거지. 그러니까 이 감염사, 관따발 기둥 이런 말들이 나한테는 그냥 하나하나 용어로 들어오지 않고 저게 나름의 이해가 될 수 있는 영역으로 바뀌어 있어야 돼요, 저런 게. 관따발 기둥이 만들어진다. 자, 보니까 관따발 조직이 통로네, 그지? 여기 사이로 이제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고 탄수화물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NH3 질소에서 질소 고정이 된 NH3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지? 얘는 식물 안으로 들어가고 탄수화물은 밖으로 나와가지고 우리 박테로이드 뭐 이런 친구들한테 들어가고. 이해되죠? 어렵지 않죠? 다음, 성숙한 뿌리혹은 뿌리 직경보다 몇 배나 두꺼워. 네, 그냥 약간 좀 징그럽죠, 그죠? 목질화된 바깥층. 목질화, 나무의 질감처럼 딱딱한가 봐. 바깥층은 기체 출입을 제한하여 질소 고정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한다. 기체 출입을 제한해. 이거 그러니까 산소 맞겠다는 거 아니야? 산소, 그지? 산소를 제한한다. 그러면 질소 고정을 잘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지금 다시 보니까 개 두꺼워, 그죠? 개 두꺼워. 여기서 이제 이게 딱딱하게 이제 이렇게 굳어 있는 거예요, 바깥에. 그래가지고 여기서 탄소가 안 들어오는 거지, 산소가. 야, 근데 아까 산소가 적어도 안 되고 많아도 안 된 거 아니었어? 그냥 이렇게 차단하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으면 잘 읽고 있는 거지, 그지? 공과 식물의 뿌리옥에서 산소 공급은, 그래서 이 말이 당연하게 나와야 되는 말이고요. 잘 읽는 사람이었으면 내가 기다렸던 그대로 전개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야. 산소 제한한 것까지는 좋은데 산소 필요하잖아, 에너지 위해서. 그지? 산소 공급도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약간 조금이지만 필요하다, 이런 얘기야. 레그 헤모글로빈이라 불리는 산소 결합 단백질이라는 친구가 있대요. 자, 산소랑 결합하는 단백질인가 봐요, 그죠? 레그 헤모글로빈이라는 친구가 있어. 그런 친구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 레그 헤모글로빈은 숙주 식물에 의해 합성되어, 오케이, 식물이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 박테로이드로 감염된 숙주세포 안에 존재해요. 오케이? 숙주세포 안에 존재해. 호흡 중인 세균의 세포로 산소 수송을 도와준다. 그치? 그러니까 산소를 그냥 차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소를 공급도 해줘야 되긴 한다는 거야. 그래서 박테로이드의 산소 농도는 질소 고정에 필요한 ATP와 호흡을 하기에 충분은 해.
호흡은 할 수 있어. 하지만 너무 많잖아? 그럼 효소가 다 죽어버려. 그지? 아까 뭐였지? 철 단백질이랑, 그지? 몰리브덴 철이었나? 이딴 것들이 있었잖아? 얘는 과량의 산소가 있으면 죽어버리니까 산소를 진짜 적당하게 호흡에 쓸 수 있을 정도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뿌리혹을 만들어가지고 차도는 다 해놓고 그 다음 식물에서 조그마한 오투만 살짝만 공급해준다. 이런 얘기네. 됐죠? 내용이 조금 많죠, 그죠?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서 약간 좀 압도되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읽으면서 내가 읽은 내용이 여기 써 있으면 읽는 거고요. 아니면은 이 그림은 아직 지금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하면 돼. 그림을 줬으면요, 읽을 때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나올 때는 언제 나오나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마음 편하게 기다리면 돼요. 됐죠? 이 지문을 읽으면서 이 공유결합 얘기가 잠깐 나와요. 물론 그렇게 크리티컬한 내용은 아닌데요. 그래도 일단 쌤이 이 지문이 나름 연계가 되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이기도 해서,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이기도 해서 이걸 읽으면서 그럼 공유결합, 그리고 단일결합, 이중결합, 그리고 여기 나온 삼중결합까지 이런 것들을 좀 챙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자, 이 문제풀이는 댓글에 따로 링크 해가지고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